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지인을 통해 설계사분을 만났습니다. 보험이 하나도 없던 상황이라 추천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모두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했는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긴 했지만 낸 보험료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되는 질병이 제가 원하는 질병인지 궁금하고요.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50대 주부분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보험을 좀 확인하기에는 새로 가입하기에는 좀 부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험에 대한 확신도 좀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서 민종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니까 와, 보험이 말만 들으면 연금도 되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다 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이면 저도 좀 가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떤 증권이었어요? 일단은 종신보험이었고요. 종신보험이요? 네, 가격대가 좀 많이 높았고 네. 이분이 이제 보험을 40대부터 가입을 하고 싶으셨다고 했는데 뭐 이제 본인의 말씀으로는 뭐 여력도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보험을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 몰라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본인이 원래 가입하고자 했던 것보다는 한 굉장히 늦게 약 한 7년, 8년 정도 후에나 가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조금 늦게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사실 비쌀 거에 대한 각오는 좀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저런 보장이 좀 잘 돼서 내 아이들에게 나중에 노후에 어떤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으로 좀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초반에. 일단 암을 비롯해서 아플 때도 보장도 다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 가입하신 게 종신보험이라고 하시니까 좀 갸우뚱했는데 네. 저희 종신보험 하면은 사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장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은 이제 뭐 보장 내용은 이제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거죠. 이 보험 하나로 다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네. 보험 가입할 때. 그런데 보험에는 내가 아프고 다쳤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장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보험의 기능 중에 하나는 저축, 연금, 노후 보장 그리고 또 사망보험금과 같은 그런 기능도 보험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어서 각각의 할 일이 다 다르게끔 그렇게 구성돼 있는데 내 생명보험 하나든 손해보험 하나든 이거 하나로 다 된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말에 가깝죠. 왜냐하면 그 기능과 장단점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종신보험, 이거는 생명보험에만 있는 보험이고 말씀하신 대로 사망보험금을 중점적으로 보는 보험이죠. 지금 보험료가 24만 9천 원, 거의 25만 원 돈인데요. 이 보험료의 70% 이상이 전부 다 사망보험금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으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당연히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좁거나 혹은 보장이 작거나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그냥 증권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저축을 하고 보험은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행에는 일단 장기적인 저축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어떤 목돈을 마련하거나 굉장히 이자를 좀 높이 받기 위한 좀 장기적인 플랜의 저축은 전부 다 보험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은행에 가면 가끔 뭐 10년 납, 뭐 15년 납 이런 것도 있던데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은행의 상품이 아니고 어떤 보험에 있는 것을 은행에서 대신 판매해주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에다가 장기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기능이 전부 다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건데 내용을 한번 뜯어볼게요. 우선은 사망보험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진단비 그리고 소외감 진단비로 나눠져 있죠. 우리가 암보험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은 일반암, 즉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위암, 폐암, 간암 같은 그런 암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어떤 뭐 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어떤 생식기와 관련된 암에는 1,500만 원만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강의에서 심장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의도 해주셨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아니고 심장질환 전체도 아니고 급성심근경색 즉 협심증도 보장되지 않는 아주 좁은 범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금액 자체도 좀 적죠. 내가 내는 보험료는 2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 굉장히 금액이 적은 걸 알 수가 있고 뇌질환도 마찬가지죠. 100% 되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그런 범위가 큰 어떤 그런 특약이 아니고 지금은 한 8% 정도만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이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주요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24만 9천 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1년 뒤부터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내포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속상하지만 첫 페이지부터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50대 여성분의 증권이잖아요. 이분의 니즈는 살아있을 때 보장을 잘 받고 싶다 이것인데 정작 사망이 70%라니까 좀 속상한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내 증권의 확인을 원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 같이 보험 점검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렇게 내가 보험이 하나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내 보험의 뼈대가 되는 것이 주로 금액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종신보험이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일반 종신보험인 분들보다 오히려 CI 종신보험인 분들도 굉장히 많게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존 보험을 좀 점검하시기 위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봤어요. 우선은 내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 것이고 이분의 경우는 자녀들이 전부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니즈는 거의 없으시고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프면 그 어떤 치료비라든지 혹은 생활비 이런 부담을 내 아이가 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이분의 어떤 보장에 대한 니즈였는데요. 이런 보장 내용이 충분히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짚어드린 대로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어떤 암은 100% 주지만 어떤 암은 또 50%만 주는 그런 보장을 볼 수가 있었고 뇌나 심장 쪽에 대한 보장이 굉장히 적었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하기 1년 전에 유방의 어떤 섬유선종 그리고 자궁의 낭종이 있어서 그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생식기암 쪽에 조금 불안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분인데 네. 아까 보셨다시피 소외감으로 나눠져서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만약에라도 내가 자궁암이나 유방암에 노출이 됐을 때 과연 1,5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은 보험료를 많이 내더라도 내가 보장을 충분히 받기를 원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연금 전환. 이 보험은 좀 비싸지만 나중에 이자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도 전환할 수 있어. 물론 당연히 연금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내가 얼마를 받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연금으로 전환했는데 몇만 원 받는다. 그런 건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이 연금 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분이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이세요. 그리고 이 보험은 20년 납입입니다. 이분이 어떤 원금이 되기 위해서 내가 냈던 돈의 원금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납입 기간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부터가 원금이라는 거예요. 이자는 그 이후부터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이분이 20년 후면은 70대 중반이에요. 70대 중반부터 이자가 불어나는데 언제 이자를 불리는 시간을 확보해서 언제 연금을 탄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러게요. 80세, 90세 언제 연금을 탈지 전혀 보장을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보험 중에 전부 다 연금에 투입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업비도 떼어야 될 것이고 보장으로 들어가는 돈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제로 저축되는 금액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70대 중반부터 그때부터 이자가 붙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분의 다른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죠. 그러면 그 특약들은 돈을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100세까지 내야 됩니다. 이분이 지금 있는 보험료와 70세 중반의 보험료는 또 다를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이자가 불어나는 게 빠를까요? 보험료가 오르는 게 빠를까요? 즉 받을 돈이 네. 불어나는 시간보다 내가 낼 돈이 늘어나는 게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자는커녕 내가 낼 돈만 더 늘어난다.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갱신형 특약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갱신형 특약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 가입 당시에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갱신형은 많이 오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엔 좀 많이 오를 거야 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너 얼마 오르지 않을 거야. 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올라. 보통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런 설명을 듣고 가입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르면서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 돼서 내가 지금 이분이 섬유선종이라든지 자궁난종이라든지 어떤 양성종양 저금한 거였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이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뭐 어떤 약을 드신다든지 어떤 질병에 노출되게 되면 그때는 이미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갱신형 특약이 많이 오르던 오르지 않던 그때 되면 이 보험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고지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의 선종, 자궁의 낭종을 제거하셨는데 이분이 실비보험은 있으세요. 그런데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지가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아직 안 하셨다고 했거든요.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에 처음 가입할 때는 그것들이 어떤 전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가입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분이 그것과 관련된 질병이 나오면 과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이분의 고지 의무가 제대로 안 지켜졌다라고 처음에 예상했던 이유는 만약에라도 그걸 고지했다면 이분은 유방이나 자궁에 대해서 부담보, 즉 몇 년간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될 텐데 이분의 보험에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았어요. 즉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고지를 하지 않고 가입하면 손해보는 건 보험사가 아니에요.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모든 보험은 내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나중에 보험 보장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고지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 건 나 자신이고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의 의무에 대한 것도 꼭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고객의 현재 건강 상태 그리고 미래 걱정되는 질병에 대한 니즈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분은 친정 어머님이 고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뇌졸중을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즉 본인도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크신 분이었고 혹은 우리 외가에 의한 어떤 유전적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혹시 유전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보험을 보면 뇌출혈 8%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가장 문제는 이분이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대부분은요 가족분들의 보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분한테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하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하기 어렵겠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나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른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들과 좀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이분은 가장 간단한 이 5가지에 모두 다 어긋나는 그런 보험을 비싸게 가입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보험의 책임은 내가 지게 되는 거잖아요. 지인분의 소개라고 했는데 소개받은 설계사 말만 믿고 그냥 가입을 하기보단 결국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범위를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알아야 될 체크 포인트 이제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네. 뇌나 심장에 관련된 건 아까 강의에서도 앞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뇌출혈이나 뇌졸중은 범위가 좁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등으로 보장을 하는 것이 좋고 심장의 경우는 지금 새로 나와 있는 그런 심장 질환 수술비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추가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나는 암이 너무 걱정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 나는 암보험만큼은 정말 좀 크게 가져가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암보험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 중에요. 소외감, 생식기암으로 분류되는 저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그다음에 방광암, 대장 전망래암 등등에 대해서는 아까 보신 대로 50%만 지급한다. 혹은 10%, 20%만 지급한다. 이런 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암에 걸리면 한 1억 나와. 난 그 정도로 튼튼하게 암보험을 가입했어.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지금 이분과 같이 내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또 나는 10%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50%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를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확인하시거나 체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또 한 번 내 자신이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을 분류해서 지급하는 보험사나 보험 상품이냐 아니면 이런 보험들이던 일반 암이던 간에 전부 다 지급하는 보험사냐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체크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제가 방송할 때마다 강조하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앞으로 이제 그림이 보일 텐데요. 이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가 몇 군데 없는 데다가 생명보험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특약이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암이 걱정이 되든 뇌졸중이 걱정이 되든 그 진단비를 한번 받고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진단을 받게 되거나 그런 수술을 겪게 되면 당연히 후유장애는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 후유장애 특약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중복 무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약 또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이분의 특약들이 전부 다 갱신형이었잖아요. 보험료가 지금보다 더 비싸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분이 24만 9천 원씩 3년을 내고 3년 지금도 뒤에 비싸요. 오른 금액, 그렇죠. 네. 지금도 비싼데 계속 오르겠죠. 20년간 계속 오를 겁니다. 그 이후에는 갱신형이 아닌 거에 대한 보험료는 빠지겠죠. 조금 싸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특약들이 더 비싸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료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엔 또다시 24만 9천 원을 넘어서는 날이 올 거고, 나는 이걸로 연금을 받고 내 노후까지 보장이 된다고 해서 다른 저축을 하지 않고 이 보험 하나로 해결을 할 줄 알았더니 내는 돈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을 돈 혹은 받은 이자보다 내가 낼 돈이 더 늘어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가입하는 거는요, 내가 보험의 어떤 뼈대를 충분히 갖추고 나서 비갱신형으로, 그 다음에 나는 암이 더 걱정돼 혹은 뇌나 심장 쪽이 걱정돼라고 할 때 또 비갱신형을 가입하기엔 너무 비싸. 그럴 때는 갱신형 특약을 보너스의 개념으로 추가하실 수는 있겠으나, 갱신형 보험을 뼈대로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험을 리모델링 해주셨을까 궁금하네요. 네, 종합보험으로 손해보험에 있는 종합보험으로 네. 일단 설계를 해드렸고요.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보험보다는 보장 금액은 훨씬 크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도 훨씬 더 넓혔죠. 없었던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들어갔고, 아까 그 보험에 보면 입원비는 있는데 수술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비들도 넣고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지는 입원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사망보험금은 전혀 니즈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보험료는 확 낮춰서 기존 보험의 어떤 한 60% 수준인 16만 원까지 낮춰드렸고, 이 보험은 현재 금액이 16만 원도 사실 보험에 대한 니즈가 별로 없는 분들에겐 비싼 금액일 수 있어요. 다만 이 보험은 갱신형 특약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오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만 낮아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를 위험성까지도 낮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한 이렇게 되면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차라리 그 돈으로 만약에 저축이나 연금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그 부분을 더 크게 활성화할 수 있는 복리이자가 가능한 확정금리형 상품을 따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그 부분은 차후에 본인이 충분히 고민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도 저축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보장을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분은 결국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저와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셨고요. 종합보험을 추가함으로써 보장 금액은 늘리고 보장 범위는 넓히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낮추면서 따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열어두셨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차후에 자녀들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상담을 종료했습니다.